가평군 설악면 전원주택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설악면 선촌리 소유 9-3 9-1 소재지 물건입니다. 한 단지 10개의 물건 전체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건물만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부지는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원래 땅 주인이 건축 허가를 받았던 것이고 담보권자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와 근저당권을 하면서 다시 경매를 신청하면서 이런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2018년 12월 10일에 소유권이 KB부동산 신탁으로 이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019년 11월 22일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보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어떻게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을까요? 채권자들이 담보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근저당권 설정하고 이어서 경매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도 보면 2019년 11월 27일에 3건의 근저당권이 이루어졌는데 1억 8천, 1억 2,600, 5,400 해서 전체적으로 3억 6천의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고 이 채권자들이 나중에 경매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이 물건은 10개 중에서 4개는 준공상태, 6개는 사용 승인 전 상태입니다. 도면에서 보듯이 우측의 4건은 착공해서 사용 승인 후 준공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좌측의 6건은 준공검사 전, 사용 승인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경매를 참가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만 경매에 붙여진 건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정지상권이 만일 성립되지 않는다면 부지를 추가로 매수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소유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또는 건물 등이 동일한 소유자여야 됩니다. 소유자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지와 건물 양쪽이나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경매나 그 기타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을 요건을 합니다.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에 대해서 보면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토지의 소유권은 2018년 12월에 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2019년 11월 22일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고 그리고 2019년 11월 29일 일주일 뒤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입니다. 그렇다면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란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서 기본적 요건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건물의 저당권 설정 토지와 건물은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근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 사용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아니면 부지를 추가로 매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의 특징상 신탁사 소유가 있으므로 신탁사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탁사를 통해서 부지를 수의 계약을 해서 취득하거나 공매를 통해서 인수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제약은 뭐가 있을까요? 신탁사 소유 부지를 공매로 취득하거나 수의 계약으로 취득해야 할 듯한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생각 봅시다. 이 물건 전체는 10개입니다. 4개는 준공검사가 떨어졌고 6개는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상태, 사용 승인도 받기 전 상태입니다. 그 물건 하나하나씩 경매를 받은 경우 사람 경우에 따져봅시다. 그렇다면 그분 경우에는 신탁사에 연락해서 수의계약으로 토지 취득에 대해 협의를 할 터인데 신탁사에 대해 어떻습니까? 그 신탁 대출을 수익권 발행을 하면서 일어난 수익권 금액에 해당되는 게 채권에 충족한다면 수의계약에 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수익권 증서를 발행할 때 대출 금액이 얼마였는지가 가장 그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물건이라면 10개 같으면은 공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마무리 공사까지 하고 다시 담보물 처분하는 게 순리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업체가 10개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다주택 상태가 되고 모든 그 현행 정부 정책 등으로 봐서는 그거는 거의 어려운 그런 거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건 주변 환경을 따져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이 물건은 가까운 거리에 청평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75번 국도가 지나갑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고 설악 IC에서 직경으로는 3km 이내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상으로나 자연환경상으로는 그 다음에 전원주택지로서는 아주 양호한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 실제로 이 보면 항공지도에서 보듯이 그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에는 전원주택도 상당수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개 물건의 도면을 보면 항공사진에서 보면은 빨간 테두리로 된 부분인데 우측에 4개는 준공이 받은 상태, 좌측에 6개는 준공은 안 된 상태지만은 산 9-1이나 그 다음에 이 보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건물이 지금 지어진 상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임의 경매로 나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물건의 지형 상태를 보면 하단에서 위로 올라가 하살표방 위로 올라가면서 등고선이 하나, 둘, 3개를 거칩니다. 등고선 하나가 10m입니다. 그렇다면 맨 아래 하단에서 위에까지는 약 한 30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사를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올라가면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진 상태. 그러므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뷰로부터 보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건물이 있고 다시 쭉 내려가면서 건물을 쭉 지어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물건을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물건은 매수 후에 추가로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탁사와 사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를 갚으면 될 것인지 신탁사의 입장에서도 수익권 발행을 한 채권 보전에는 지장이 없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시세보다 더 낮더라도 협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건물은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 공사도 추가로 해야 한다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 승인 및 준공검사 관련해 사전 행정기관에 문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 물건이 사용 승인이나 준공검사에 관련해서 특별히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쯤은 그것도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예, 중원평정부동산이 새롭게 경매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제작한 영상이라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애교를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평소 갈고 닦은 경험이 내공은 탄탄하다 자부합니다.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을 말씀하시면 당분간은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머니테크 중원평정 부동산 드림.